반갑습니다. 리벨리온 박성일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오늘은 요청받은 바 아무 기술 이야기도 하지 마라, 어떤 AI 이야기, 반도체 이야기 하지 마라, 이 무대 망가진다. 그래서 AI 반도체를 하는 스타트업이지만 기술 이야기 없이 저희가 창업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고생을 하고 실패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스타트업 행사다 보니까 저희 리벨리온이 생각하는 스타트업이 뭔지 여기 보시면 제가 이쪽에 있는 게 좋겠네요.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랑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랑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같은 기업이라는 그런 사익을 추구하고 공공의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걸 다 유산을 인헤런트 갖고 오면서도 이런 대기업들이랑 다른 스타트업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리벨리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지나온 것들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스타트업 하면 그로스, 성장을 빼놓을 수 없죠. 일단 자영업이랑 구별되는 거는 저희가 무슨 프로핏이 나고 계속 이해관계 이익이 나도 저희 스타트업이 구별되는 거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성장이 이런 굉장히 오래된 기업, 이미 상장이 돼서 공시까지 다 되는 그런 대기업들조차도 성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IR을 봐도. 근데 스타트업이 이런 대기업들과 구별이 되는 거는 성장 중에서도 죄송합니다. 이 부분 영어로 써놔서 그런데 non-linear한 성장, 이게 근데 한국말이 더 어렵습니다. 비선형적이라 그러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인크레멘탈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그런 성장이 아니라 굉장히 폭발적이고 선형적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성장을 추구하는 그룹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저희 리벨리온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대기업도 성장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는 대기업 안에서도 그렇고 그 캐피털 마켓 안에서도 예측 가능하고 리니어하고 인크레멘탈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컴플레이언스를 다 갖추고 있고 리걸 갖추고 있고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충분히 하는데, 저희 오늘 이 넥스트라이즈의 주인공인 저희 스타트업들은 그런 것들 컴프로마이즈 하면서도 좀 비선형적인 폭발적인 성장으로 우리가 가겠다, 한번 모든 걸 또 다 걸고 가보겠다가 저희 리벨리온이 생각하는 스타트업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스타트업 하면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야, 대기업들이랑 다른 게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 아니냐, 야 다 때려치고 다 컴프로마이즈 하고 우리는 그냥 원웨이 한다, 이런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자영업이랑 구별되는 거는 무슨 저희는 투자를 받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무슨 시리즈 A를 한다, 시리즈 B를 한다, 이제 투자 유치 자체가 어떤 기존의 어떤 자영업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구별되는 게 아니냐, 혹은 조직 문화가 우리가 대기업이랑 구별돼 일하는 문화 자체가 저희 스타트업을 규정하는 게 아니냐라고 저도 처음에는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거조차도 어떤 목적 의식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비선형적인 non-linear growth를 목표로 해서 생겨나는 결과물들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리벨리온 혹은 저희 이런 스타트업들이 저희는 이렇게 일합니다, 이런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쿨하다거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닌, 저희가 어떤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면 그거는 비선형적인 그런 그로스를 위해서, 정말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조직 문화가 받쳐줘야 되고, 투자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유치 자체가 어떤 스타트업의 목표일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돈을 벌어서 이익금이 남아서 그걸 다시 재투자해서 외부 투자 없이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으나, 그런 인크레멘탈한 성장이 아니라 어떤 익스포넨셜한 넌리니어한 성장을 위해서는 좀 미래에 저희 가치를 받아와서 저희 에쿼티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제 가는 투자 유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런 비선형적인 그런 스타트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선형적인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 유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리스크 테이킹도 마찬가지. 리스크 테이킹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이제 다양한, 특히 저희는 마켓 리스크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타트업들 많이들 힘드시죠. 이게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동에서 사업을 하거나 중동에서 투자 유치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막 중동이 미사일 날아다니는 거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원바이 원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업사이드가 눌러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꺼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넌리니어한 그로스로 가보자,
이 그 데피니션 하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로 저희는 스타트업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이런 비선형적인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관계 맺는 것들, 이제 여기 저희가 어제 온라인에서 그 6R이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많이들 익숙하실 게 이 두 번째 정도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IR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관계 맺는 것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ER이라고 해서 저희 뭐 미래 저희 팀원들 그리고 현재 팀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조직 문화도 저희가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모신 분들과 그냥 인크리멘탈한 성장이 아니라 넌리니어한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의 조직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미래에 모실 그런 저희 팀원분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ER일 것 같고, IR도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재 저희 투자를 해주셔서 이미 저희의 기투자자가 된 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말씀드리고 어떤 피드백을 받고 같이 회사를 만들어 나갈지, 그리고 미래의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미래의 투자자분들한테 어떻게 피치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 나갈지 IR, 그리고 CR 뭐 가장 중요하죠. 레버뉴를 만들어내야 되는 현재 고객들과도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미래 잠재 고객들도 어떻게 저희가 세일즈를 할 건가에 대한 고민, 뭐 BR, 뭐 나중에 PR도 사실은 PR이 흔들려 버리면 저 대중이 인식하는 저희 회사에 대한 그게 흔들려 버리면 CR도 안 되고 ER도 안 되고 심지어 IR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이. 근데 이런 관계 맺기들이 다른 데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의 본질, 저희 리벨리온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넌리니언 그로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뭐를 컴프로마이즈하고 뭐를 기꺼이 리스크 테이킹하면서 이런 관계를 맺어 나갈지가 오늘 제가 딜리버드리고 싶은 말이고, 그러니까 오늘 뒤에 앞으로 한 20분 정도 드려야 될 저희 이야기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로스가 아니라 비선형적인 뭐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약간 미친 것 같은 약간 욕먹어 마땅한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뭐 어떤 좋은 나쁜 말을 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거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좋고 나쁜 걸 다 갖고 와서 그런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시행착오를 했고 100개 중에 99개가 실패가 했고 아주 가끔 운이 좋아서 그래도 저희가 생존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좀 제가 설득력 있게 잘 말씀드리려면 저희 창업 전에 저희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제 창업 전에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군대까지가 저의 이게 군대 이후를 프로페셔널 커리어로 생각하면 저의 모든 프로페셔널 커리어는 다 미국에 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유학을 가서 11년 동안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뭐 휴먼 네트워크라거나 제 뭐 커리어 자체가 다 미국에 있었죠. 첫 이제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MIT CSL에서 제가 석사 박사학위를 마쳤고 2014년만 하더라도 인텔이 꽤 괜찮을 때였습니다. 서버 지용 같은 거 마켓 is more than 80%. 그때 이제 저는 CPU를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CPU 컴파일러 관련해서 인텔에서 있었었고 그 당시에 2014년 기준으로 현재 엔비디아 위치에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주권이 해결되고 나서는 저 스페이스X라고 일론 머스크에게 로켓 쏘는 회사인데 이 사진을 로켓이랑 찍어놨는데 저는 영주권자지만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로켓 프로젝트에는 들어갈 수 없고 새틀라이트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관련돼서 이제 AI 관련된 거를 FPG로 만들었고, 그게 사실은 이게 인터세틀라이트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 제가 이후에 그 뉴욕으로 옮기면서 모건 스탠리 월스트리트에서 옮기면서 했던 게 뭐 도쿄에서 마켓 데이터를 끌어다가 뉴욕에서 트레이딩하고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랑 맞닿아 있어서 저의 미국 커리어의 마지막은 월스트리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월급쟁이 치고는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또 월스트리트 또 다르거든요.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제가 금요일 날 그 잡 인터뷰를 받습니다. 스페이스X 그러니까 스페이스X 돈을 약간 레버를 했었죠. 저 출장이 잡혀서 금요일 날 받고 주말 동안 이제 그 수락을 여부를 알려달라 하시더라고 월요일 날. 근데 저희는 자녀도 두 명이고 이거 복잡했습니다. 얘가 또 서부에서 동부로 움직이는 거네요. 이제 근데 사실 뭐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오퍼 금액이 크니까 뭐 바로 결정이 되더라고요. 전화 받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꽤 별로 나쁘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감정이입을 해서 제가 그래도 별로 그래도 월급쟁이 치고는 꽤 괜찮은 삶을 살았구나 정도 있다가 창업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가 2002년 6월에 창업을 왔는데 일단 제가 어떤 이메일을 쓰면 다 리플라이백을 못 받습니다. 이제 태어나서 처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제 스스로를 자각하게 되죠. 제가 박성현으로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었던 게 아니고 박성현이라는 그 자연인으로서 IR, ER, CR을 했던 게 아니고
박성현은 전혀 안 중요하고 제 이메일 뒷부분이 중요했던 겁니다. spacex.com, 뭐 mit.edu, morganstanley.com 이러니까 제 이메일을 리플라이백을 해주는 거지. 박성현 자체는 아무 내나 그냥 노발이었다. 그걸 안 게 그러니까 rebellions.ai로 이메일을 파고 이메일 삼성 파운드리에도 보내드리고 뭐 TSMC에도 보내버리고 여기저기 해봤자 뭐 죄송합니다 뭐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메일 자체가 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당연하지만 저는 당시에 그게 당연하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IR을 해야 된다고 들어서 제가 한 IR은 그 V는 IR이라고 해서 오매 법칙밖에 모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IR 하는 법 찾아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왜 이메일 리플라이가 안 오냐.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제 엄마랑 누나한테도 보내봤습니다. 제 이메일을 혹시 제게 스팸으로 가는지. 스팸으로 안 가더라고요. 그냥 이제 제 이메일은 디폴트로 씹히는 메일이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02년 6월에 귀국을 했어. 이게 코로나 한창이었는데 저 때 저의 그 정신 상태는 뭐 그러니까 6월에 귀국해서 9월에 창업하는 3개월 동안 제가 군대를 포함해서 한 번도 제 어필리에이션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군 병장 월급을 받을지언정 항상 월급이 나오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월급이 나오던 심지어 카이스는 이상하게 월급 비스무리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전 저 3개월간 처음으로 월급이 끊겼던 상황이고 이메일 리플라이백은 안 되고 ER이라고 하죠. 직원들을 모시는 것조차는 뭐 꿈도 꾸지는 못하는. 그리고 심지어 11월에 9월에 창업을 하고 이 창업 멤버로 11월에 첫 시드 투자가 이루어졌으니까 90, 11호는 저희 가장 키 큰 김혜원 박사님 공동 창업자의 퇴직금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한 살 형입니다. 효원이 형이 항상 이제 믿음직하게 되는데 나중에 한 10월쯤 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성현아, 투자금은 들어오는 거니? 이제 본인 퇴직금을 가지고 서버 사고 이 뭐 다 했는데 성현이가 투자 된다고 해서 이거 시작을 했는데 뭐가 아닌 것 같다. 저도 이게 이미 6개월에 한국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제 기억이 나는데 집에를 잘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뭔가 그 아내가 질문하는 것도 되게 민망해 보이더라고요. 서로 6개월간 이 월급이 끊기면서 이제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생계정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자기도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 그랬던 그러니까 여기 좀 노란색 쳐놨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서럽고 서러운 시간들이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도 저랑 똑같은 파이프라인을 겪었거나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좀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월급쟁이치고는 나름 괜찮은 삶을 살다가 이제 밑바닥에 있어본 그게 사실 이때 그 생각했던 게 지금의 저를 아직도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자다가 나면 그때 그 뭐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고 분명히 투자해 주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뭐가 좀 안 맞는 듯한 니고시에이션에 대해서 다시 그때 생각하게 되고 주변 관계도 한번 정립하게 되는. 근데 이때 했던 정신승리의 그 사업 계획서들이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시절 투자금이 없었고 막 시드 투자를 받았고 공동 창업자인 형이 되게 젠틀하게 야 성현아 이거 뭐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ER 어떻게 팀원들을 모시고 투자자를 모시고 심지어 잠재적인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나 커스텀을 모이는 시간에서 요 약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제 세대들은 겨우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아저씨여서 우리들의 동료가 되라라고 하면서 표정이 너무가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너무 자신만만하게 하는 게 저는 이게 스타트업 정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를 딜리버할 수가 있으면 이 말보다도 저 표정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는 겁니다. 사실 스타트업은 기세입니다. 기세. 저희가 뭐 돈을 법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스타트업은 기세입니다. 기세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 이거 하나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세가 꺾이는 게 자꾸 뭐가 안 되거든요. 뭐 이메일해서 만난 다음에 거절이라도 당해보고 싶은데 뭐 만날 방법조차도 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계속 기세가 꺾이게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저에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래도 MIT에서 박사도 했고 몰간 스탠리에서 있었고 이러니까 성현 아닌 사업할 때 니를 내려놓아야 된다. 아침에 자존감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아무 자존감 자체가 다 떨어져가지고 내려놓을 자존감도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기세다. 제가 나가서 뭔가 기세 없이 행동하면 저희 팀원분들이랑 저희 공동 창업자들이 뭐가 되겠냐. 그래서 이 표정 굉장히 그 위로가 됐던 표정입니다. 저 표정. 우리의 동료가 되라, 뭐 우리의 투자자가 되라, 우리의 고객이 되라, 뭐 이런 내용을 떠나서라도
저 자신 아무것도 없지만 저 자신만만한 표정. 이 넥스트라이즈의 저희 리벨리온이나 저희 스타트업을 넘어서 넥스트라이즈의 저는 기꺼이 저희 위로가 돼야 되고 표가 돼야 되는 그런 자신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기술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초반에 딥테크 회사일수록 초반에 아키텍트들, 시니어 아키텍트들이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기본적으로 업사이드가 큰 스톡 옵션을 보든 초반에 그리고 아키텍팅이 잘 돼 있어야 나중에 엑시큐션하면 채워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IR은 컴프로마이즈 하실 수 있죠. 오케이. CR도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ER, 인플로이, 새로운 팀원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만큼은 컴프로마이즈 초반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뒤에 계속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초반에 시니어 아키텍트들이 들어와서 구성을 짜놔야 그래서 초반에 시니어 아키텍트들이 막 아키텍트 할 만한 이게 아니고 사실은 막 잡일들을 하고 처음에 사람들은 사실은 저희가 청소 용역도 못 쓰니까 같이 청소를 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설득을 해서 초반에 코파운더들을 모시고 초기 팀원들을 모실 때만큼은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는 게 저의 철학이었고 그거만큼 제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실패를 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잘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유일하게 오늘 자랑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와서 2년 시드 투자 받고 나서 1년 반 후에 이제 시리즈 A 투자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뭐 요즘은 아니지만 당시 기준으로 시리즈 이제 시드 받고 1년 반 기준으로 620억이면 꽤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투자자도 브랜드가 있어서 저희 그때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죠. 테마섹의 프라이빗 에쿼리인 파빌리온 캐피탈이 이제 시리즈 A에 들어와 주시면서 그리고 이 주체 KDB 산업은행도 당시에 이렇게 스케일업 펀드로 들어와 주셔서 마침 이제 이때부터 저희 회사가 코딱지만한 유명세가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IR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이때부터는 IR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제 시리즈 A가 끝났지만 시리즈 B를 준비해야 되는 새로운 어떤 투자자분들을 계속 만나가는 과정들, 그리고 현재 기 투자자가 되신 저희 이미 투자자분들께 어떤 정보를 쉐어드리고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 까지에 대해서 IR을 본격적으로 고민한 부분이고,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이런 IR을 잘했던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공유드릴 건 없는데, 제가 잘한 팀들을 보고 여기서 공유드릴 게 있으면, 잘한 팀들은 엑셀 파일이 됐든 매달 정보를 싫은 거 좋은 거 한 거 없이 기존 투자자분들께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키 플레이어가 나갔다고 해서 감추지 말고 오늘 이렇게 약간 역성질이 갖추지 말고 매달 보내면 그거 자체가 크레딧이 되고, 심지어 투자자분들 그 매달 보내는 거 보지도 않으세요. 보지도 않으시면 이 팀은 매달 이런 걸 보내라는 그런 크레딧을 쌓으실 수가 있어서 저희는 그런 거 잘 못했지만, 혹시나 스타트업 분들이 계시면 이 시리즈 A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항해가 시작하는 거니까 그때부터 투자자분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초기 단계부터 좀 글로벌 투자자가 들어오시게 되면 투자 계약서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추게 됩니다. 저희는 시리즈 C, B, C, D에 익스텐션 하면서부터 이제 뭐 아람코라든가 뭐 코렐리아 캐피탈, 디지 다이아 벤처스, 이제 프랑스, 일본, 사우디에서 투자가 왔는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 시리즈 A 때 그 글로벌 스탠다드로 계약서가 한번 고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IR에는 그런 계약서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계속 글로벌 투자를 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처음에 좀 정돈이 잘 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창업 후 3년이 됐던 저희 사진입니다. 창업 후 3년이기도 하고 이제 시리즈 A를 받고 한 1년이 좀 넘었을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이 100명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굉장한 많은 모든 넌리니어리티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뭐가 있냐면, 시리즈 A를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되게 이제 호의적인, 그래도 이제 스타트업들이 가진 여러 가지 배려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A를 받고 나면 이제 저희가 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특히 그 PR이랑 GR 관점에서 좀 생깁니다. PR 같은 경우도 이제 시리즈 A 받고 나서 막 이럴 때는 좋은 기사들이 많이 돼서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좀 많이들 배려해 주시고 애정을 갖고 봐주시는데, A 받고 1년쯤 되면 이제 막 기사들이 나옵니다. 얘네들 돈 버냐, 뭐 하냐, 뭐가 문제가 된다. 근데 좀 가슴이 아픈 거는 좀 사실 왜곡된 기사분들도 많이 올라와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전화해서 이건 좀 아닙니다, 기자님 말씀을 드리면, 뭐 이미 기사 올라갔다, 어쩔 수 없다,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처를 받게 되고,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뭐가 있냐면 스타트업에 대한 반성인데, 이런데 맨집이 약합니다. 이런데 기사 몇 개 받게 되면 이제 넥스트라이즈 이런데 잘 안 서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선배님들 스타트업들도 그러세요. 이게 근데 대기업들은 맨집이 셉니다. 이런 PR 기사들 나가서 막 기자님 통화해서 술 한잔 하시죠, 뭐 어쨌든 기사를 내리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은 막
기자님들한테 삐질 때도 있고 막 겁이 나니까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도 잘 했냐, 저희는 나중에 이제 PR을 결국 하시는 분들 결국 뭐 오늘 와 계신데 정희님을 모셔서, 그리고 저희 CFO가 일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게 있고, 여전히 잘 하진 못하지만 제가 스타트업 이제 같이 가는 동료분들, 선배님들, 후배님들께 좀 공유 드린 거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하셔도 뭐 잃는 것보다 남는 게 많은 게임이 아닐까가 제가 좀 오늘 공유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거 GR이란 표현이 너무 좀 공격적이긴 한데, 그래서 대기업들은 GR이란 표현을 쓰지 CR이란 표현을 쓰시죠. 사실은 코퍼레이시라고. 그러니까 정부와의 관계를 맺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AI 산업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자체가 스타트업입니다. 대한민국 GPU 다 모아봤자 메타가 가진 GPU의 택도 없이 부족한, 그러니까 이게 규모의 싸움이 되고 머니 게임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이니셔티브로 움직여야 되고, 그 중에 하나의 플레이어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저희가 얼라인이 돼야 되고, 저희가 정말 잘났으면 저희가 정책 이거를 뭐 제안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사실은 저희를 도와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가지는 장점입니다. 스타트업을 도와줬을 때는 대기업 도와드렸을 때보다 별로 욕먹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도와주고 계시고, 그 스탠스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 약간 행사를 위한 행사 같은데 자꾸 이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이해해야 될 거는 이상하리만큼 이런 그 가버먼 쪽에서는 좀 어떻게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게 있어서 풀리 레버리지 할 만한 것들, 이런 넥스트라이즈 같은 기회들도 그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반이 지나서 저는 1년 반 거의 기준으로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런웨이를 한 2년 정도 잡고 가거든요. 런웨이를 2년, 이번 라운드 끝나면 2년에 돈 다 쓴다. 그럼 1년 반 정도 이제 펀드레이징 끝나야 되는데, 모두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 듀딜리언스 같은 게 커지기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면 적당히 해왔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B 저희가 이제 아람코 투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1,650억 정도를 레이즈를 하고, 이제 이때 되면 이제 뭐 PR도 얄짤없습니다. 쟤네들 돈 버냐, 그때 나오면 뭐 모든 이해관계자분들 다 붙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이때는 또 힘든 게 본격적인 CR이랑 BR이 시작됩니다. 이제 어쨌든 딥테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 캐시플로우가 차거나 시간을 기다려는 주십니다. 딥텍을 가진 거에 대한, 이게 이 파이프라인이 긴 거에 대한 이해를 받고 있어라. 시리즈 B 정도 되고 뭐 누적 투자 금액이 3천억 가까이 되면 이제는 뭐 얄짤 없이 들어오는, 그래서 시리즈 B 이후에 아마 저의 가장 많은 시간을 머릿속으로 가장 ER에만 많이 가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의 현재 고객분들을 계속 만나 뵙고, 그리고 잠재 고객들의 수요들을 확인하고, 더가나 비즈니스 파트너들, 저희 도와주시는 어떤 전략적인 고객사들이나 그런 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생긴 거는 거의 뭐 알코올 원액을 마시게 생겼는데 제가 술을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술을 못 마시는 게 사실은 이런 릴레이션 하는데 굉장히 저는 큰 어드밴티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술을 안 마시고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창업할 때 처음 이제 했던 게, 저희 CTO랑 저는 미국에서는 이게 야매 골프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지맛대로 치는 골프가 있습니다. 싸니까. 근데 우리가 창업하고 나서 했던 게, 우리가 프로핏 나기 전에는 매출 1조가 되기 전에 골프 치지 말자라고 해서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술이 받지도 않고 이래서, 그러니까 릴레이션을 맺을 때 너무 대기업스럽게 릴레이션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스타트업이 가지는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보통의 그냥 이스타블리스트 컴퍼니들이 해야 되는 게 릴레이션스, 형 동생 하면서 술 마시고 주말에 골프 치고 하는 것들을 안 해도 충분히 레버리지 할 수 있다가 스타트업이 가지는, 저는 아주 좀 익스큐즈 될 만한 좋은 점이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저희 리벨리온이고 박성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실패들을 해왔고 시행착오를 해왔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잘 지켜왔다. 그러니까 그래도 대표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그 스타트업 대표하고 항상 스타트업은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시죠, 꼭 한 번이 주로 읍소하는 게 저희 일임에도 그거 자체가 빠져서 잘 진행되고 있다로 이해해 주시면, 그걸 좀 해왔고, 저희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 저희의 같이 협력하면서 심지어 경쟁도 했었던 SK 사피온이랑 AI칩 회사가 같이 합병하는 일이 있었고, 여기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서로 다른 어떤 컬처와 서로 다른 좀 묻혀서 같이 일하는 방법을 맞는 부분이, 여전히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희가 이게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다, 앞으로 잘 될 거다라고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저 입장에서는 도전이었고,
근데 제가 오늘 스타트업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희가 스타트업으로서 한번 눈을 뜨고 봐야 될 게 제가 이게 합병하면서 느꼈던 건데 대기업 분들한테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대기업 분들도 그렇지만 대기업이 가진 프로세스라든가 그거 하나하나 하면서 스타트업으로 치고 정말 겉멋을 들었는데 대기업이랑 함께 어떤 이런 그 PMR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프로세스가 이래서 있었구나, 이런 컴플라이언스가, 이런 리거리, 이런 파이낸스가 이래서 있었구나를 저는 IPO 준비하기에 앞서서 한번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제가 이 마지막 장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앞서서 계속 스타트업을 이야기해 드렸지만 대기업에 대한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대기업이 갖고 있는 그 컴플라이언스나 그런 프로세스가 정말로 밸류가 있습니다. 쭉 맞춰서 와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거 테이크하고 그러나 여전히 선형적인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기꺼이 리스크 테이크할 컴프로마이즈 해야 될 거는 갖추되 대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잘 갖고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조금 더 빠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마지막 드리면서 이 표정 잃지 않으시기를, 기세 잃지 않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좀 있어서 질의응답 좀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마이크 들고 가운데 쪽으로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니콘 콘서트 두 번째 강연 함께 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이 앞쪽에 가장 먼저 들어주신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더 위로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입에다 가까이 조금 전에. 네. 경우는 투자를 받든 뭐 여러 가지 뭐 돈으로 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표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에 대한 인적 자원에 대한 애퀴지션이 조금 항상 이슈가 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0명 미만의 되게 작은 스타트업이라서 지금 기술자들을 계속 하이어하려고는 하지만 월급을 더 준다고, 예를 들어서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300K 받다가 500K 받으면은 이제 에너지가 50%더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non-linear한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는 이렇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에너지를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일을 잘하는 인력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뽑을 수 있을지, 어떻게 사람들이랑 같이 으쌰으쌰해서 갈 수 있을지, 이런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질문 받을 줄 알았으면 좀 길게 할 걸 그랬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왜냐면 저희도 잘 못하는 거에서 항상 고민하던 겁니다. 일단 좋은 분들을 모시는 게 첫째가 있을 테고, 말씀처럼 모신 후에 어떻게 다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느냐, 저는 그거조차도 사실은 성장에 있고 좀 더 나가면 그 넌리니한 성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경제적인 성장이든, 그러니까 일반 대기업에서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넌리니한 그로스는 경제적이든 무슨 커리어적이든 혹은 사람에서 오는 그런 거든, 이제 그 스토리텔링 혹은 셀링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리소스가 부족해야 저는 넌리니한 그로스가 있다고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항상 부족하거든요. 뭐 엔비디아랑 한판, 야 엔비디아 저 리소스 봐라, 미국에도 AI 스타트업들이 있거든요. 거기 리소스 봐라, 우리 겨우 3천억 투자 받았는데 쟤는 1조씩 투자 받았다. 근데 리소스가 부족한 가운데 저희는 이노베이션이 있을 수 있고 정말 목숨 걸고 달려붙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분들을 어떻게 모실 거냐는 창업자의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냐가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미흡했는데, 저 같이 창업하신 뭐 오진욱 박사, 김효원 박사 같은 분들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처음에 잘 셋업이 됐었고, 근데 이거조차도 결국에는 기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것조차도 저 창업자들의 팀의 기세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또 다른 매트릭이 뭐냐면 그런 분들을 모셔서 계속해서 그 기세를 죽지 않고 같이 일해 나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들어오시게 되면 회사의 내부 상황을 다 알고 있거든요. 와, 이 바깥에서 봤을 때 조합이던데 들어오니까 완전 난장판이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이 성장, 특히나 넌리니한 그로스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살아 숨쉬는 비전이고, 그게 말로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전마도 믿고 있고 전마도 믿고 있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그걸로 좀
갖춰야 할 근데 저조차도 이런 걸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 조금이라도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 질문을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뒤에서 손 들어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좀 가운데로 오시면 가장 얼굴이 멋지게 나옵니다. 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먼저 질문하셨던 분의 약간 연속 질문인데요. 아까 리소스가 부족해야 좀 더 기세를 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박성현 대표님도 원래는 높은 곳에 계셨다가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서 거기에서 힘듦을 겪고 그 대신에 원동력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지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박성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예 그냥 없던 상태예요. 그 주변에 개발자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에서 가장 최초의 상태를 문의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예, 저희 그 귀국하고 나서 그때랑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뭐 했는지가 근데 너무 죄송합니다. 약간 제가 약간 약 파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일수록 좀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이 꺼져버리면 계속, 그러니까 저도 6월에 한국에 들어왔고 9월에 창업하는 가운데 저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같이 미국에서 창업하기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준욱 박사 같이 미국에 있다 들어왔는데, 그때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쟤는 진짜 들어올까? 나중에 이제 별의별 게 다 흔들리는 겁니다. 이제 투자자에 대한 믿음은 둘째치고 같이 공동 창업하는, 야, 쟤는 왜 미국에 들어온 거, 별의별 생각이 다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좀 뭐 제가 생각한다고 더 나아질 것도 아니니까 고민한다고 좀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저도 그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뭐 심지어 코로나 상황이어서 뭐 미국에 한번 갔다 들어오면 한 2주간 격리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보러 가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그때를 잠깐 돌이켜 보면 그래도 뭔가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엑셀이라도 하나 얽혀놓고, 제가 그러니까 제 사업 계획서를 모든 경우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 이제 저는 코딩을 하던 사람이니까 사업 계획도 코딩 같은 파이썬 같은 걸로 합니다. 이게 될 경우 안 될 경우, 야, 이게 투자가 될 경우 안 될 경우, 투자 금액이 50억보다 작을 경우 클 경우, 막 그냥 if and only if로 그냥 쫙쫙쫙 하면서 뭐라도 해야 제가 좀 살아갈 수 있는, 숨이 서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역시 저는 이거는 또 관계로 풀어야 된다가 제 생각이긴 합니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비전들은 이제 호리존탈한 거죠. 제가 창업을 하겠다, 개발자를 모아서 뭘 하겠다가 호리존탈한 건데, 이 호리존탈한 비전이 항상 굳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옆에 사람들, 저희 뭐 창업이랑 아무 상관없는 엄마든 아빠든 친구든 뭐 그냥 동네 당구장 아저씨든 그냥 이런, 그러니까 호리존탈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버티컬한 것보다는 호리존탈한 관계에서 풀다 보면 다시 이게 버티컬한 게 회복될 때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관계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좀 널브러져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질의응답 함께 해봤습니다. 네, 모든 그 어떤 대단한 기업이라도 그 첫 시작은 무에서부터 시작했을 때니까요. 긍정의 기운 함께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